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앞에서 멈춰 선 적 있으십니까? 비가 오는 날 아침 이불 속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욱신거려서 한참을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늙은 건가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눈을 내리까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분들께 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68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3년 동안 무릎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한 달은 버티는데 2달이 지나면 또 쑤시고 또 병원에 오시고 그렇게 반복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를 식사 때마다 실천하신 겁니다. 6개월 뒤에 오셨을 때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절 주사도 아니었습니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피망입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피망 속에는 연골을 지키고 관절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토마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이 왜 아픈지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되고 피망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반대로 어떻게 드시면 효과가 전혀 없는지도 함께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먼저 보내드리세요. 약가, 주사값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챕터 피망이 관절에 좋은 이유 비타민 C와 연골의 관계.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주변에서 의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연골이 닳아서 그래. 그런데 연골이 정확히 뭔지, 왜 닳는지 아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으십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 안에는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쿠션처럼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안쪽에 들어있는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쿠션이 두툼하게 살아있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려도 한참을 걸어도 무릎이 버텨줍니다. 그런데 이 쿠션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골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연골의 주성분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 피부에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주는 그 콜라겐이 사실 연골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연골의 재료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 비타민 C를 얼마나 충분히 드시느냐가 무릎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망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이 토마토의 약 4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토마토가 비타민 C가 많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피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빨간 피망은 초록 피망보다도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습니다. 빨갛게 잘 익을수록 영양이 더욱 풍부해지는 거죠. 제 환자 중에 72세 이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제가 식사 때마다 피망을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원장님, 채소 하나가 뭘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덜 무서워졌어요.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나아진 게 아니라 조금씩 버티는 힘이 생기셨다는 겁니다. 관절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골의 재료를 채워드리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피망 한 조각이 그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 2챕터 피망의 항산화 성분과 염증 억제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자, 이번에는 피망이 관절에 좋은 2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부딪혀서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관절 염증에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화입니다. 산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물렁물렁해지죠? 그게 바로 산화입니다. 우리 관절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액체가 차 있는데 이것이 노화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화가 진행됩니다. 산화가 진행되면 관절 안에서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통증이 심해지고 연골이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러니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피망 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항산화 성분, 즉 관절이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사과를 깎은 후에 레몬즙을 뿌리면 갈색으로 변하는 게 훨씬 느려지죠? 피망 속 이 성분들이 우리 관절 안에서 딱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절액이 산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염증 수치를 낮추고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고 지금 남아있는 연골을 최대한 오래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이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65세 최용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으시고 많이 낙담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등산은 다 끝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지금 상태를 훨씬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 피망을 꾸준히 넣으시도록 했습니다. 1년 뒤에 오셨을 때 최 할아버지는 동네 뒷산을 다시 오르고 계셨습니다. 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일상을 되찾으신 겁니다. 관절 건강은 포기하는 순간 더 빨리 나빠집니다. 오늘부터 피망 한 조각씩 관절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3챕터 피망, 이렇게 먹으면 효과 반 토막, 잘못된 섭취법 주의.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피망이 관절에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피망을 잔뜩 볶아서 드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성분을 다 날려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진료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방법이 잘못되어서 효과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안 됩니다. 아까 피망의 핵심 성분이 비타민 C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C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 C가 빠르게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망을 센 불에 5분 이상 볶으면 비타민 C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절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 정작 관절에 필요한 성분이 없어진 채로 드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양념에 버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이나 간장,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무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높아지면 우리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오히려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염증을 잡으려고 드시는 피망인데 짠 양념 때문에 염증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피망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 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씩 드시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드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센 불에 오래 볶는 것 비타민C 파괴, 짠 양념에 버무리는 것 염증 반응 악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 소화 부담. 이 세 가지는 피망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피망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4챕터 효과 100%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법.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피망을 어떻게 드셔야 관절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생으로 드십시오. 아까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익히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두고 식사 전에 두세 조각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피망 특유의 향이 낯설 수 있는데요. 며칠 드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오히려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드십시오. 피망 안에는 비타민C처럼 물에 녹는 성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처럼 기름에 녹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냥 드실 때보다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니 생피망을 드실 때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 한 스푼 정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은 넣지 마시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상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빨간 피망을 선택하십시오. 피망에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데요. 같은 피망이지만 색깔에 따라 영양 성분의 양이 다릅니다. 빨간 피망이 초록 피망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고 베타카로틴도 훨씬 더 풍부합니다. 빨갛게 잘 익을수록 더 오래 자란 것이고 그만큼 영양이 더 많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관절 건강이 목적이시라면 빨간 피망을 우선적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적정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십시오. 하루에 피망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한꺼번에 드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보관은 냉장고 채소칸에 통째로 보관하시고 드실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잘라놓으면 잘린 단면에서 비타민C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드시기 직전에 자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0세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피망을 볶아서 드시다가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으로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전보다 덜 뻣뻣해요. 같은 피망인데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방법이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마트에 가시면 채소 코너에 빨간 피망이 있습니다. 한 봉지 집어 드시고 집에 오셔서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두세 조각, 올리브유 한 스푼. 이것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망 속 비타민C는 연골의 재료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고 그 함량이 토마토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피망 속 항산화 성분은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산화와 염증을 억제해서 연골이 더 빠르게 손상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세 번째, 피망은 센 불에 오래 볶거나 짠 양념에 버무리면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빨간 피망을 생으로 올리브유와 함께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무릎이 아파서 오셨다가 나중에 활짝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창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피망 두세 조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한 달이 쌓이고 석 달이 쌓이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찾아가고 아프지 않아서 가족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